공교롭게도 일로조 국민감사 청구 1차 두 차례 걸쳐 했잖아요. 1차에 하고 1차가 6월 22일인데 2차가 7월 5일입니다. 이 사이에 감사원이 조직 개편을 발표를 해요. 6월 27일에. 그러면서 뭘 만드냐면 국민감사본부라는 걸 만듭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국민감사본부가 공직감찰본부장 아래에 이 감사 청구 이 조사국이 있었는데 그거를 키워가지고 정원 153명의 거대 조직으로 본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기재부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이 혁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구조조정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감사원은 지금 기구가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감사본부가 이 사무총장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자리고, 그리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 감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하지만 이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청원이라는 이름으로, 청구라는 이름으로 이 청부 감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입맛에 맞는 정치적 표적 감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표를 한번 보실까요? 국민감사 청구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조직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감사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년간 이 국민감사 청구 현황을 보면요,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5년 동안 163건이 들어왔는데 이게 여기서 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게 87.1%입니다. 전체 중에서 불과 9.8% 16건만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각이에요. 미실시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감사원 조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감사가 들어오면, 청구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명분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이 국민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그걸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감사원에 있습니다. 그 1차장, 2차장, 기조실장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4명이 민간 이 감사위원인데, 심사위원인데 나머지 4명이 누군지도 밝히질 않고 있어요. 깜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처럼 그 KBS 경영진에 대한 극렬한 반대 세력이 감사 청구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입맛에 맞으면. 이번에 그 국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공문을 보내왔죠, 감사원에서. 네. 그 첨부 내용이 뭡니까? 한 5가지 사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3노조에서 이 국민감사 청구 한 8가지 사안 중에서 5가지를 골라서 보내온 거 아니에요? 이런 사유 때문에 하겠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13노조가 감사를 시킨 거고 그걸 감사원이 받아가지고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회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그 내용 그대로 다시 이걸 가지고 감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그 피감을 받는 기관의 장으로서 절차라든지 적정성, 감사원의 입장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KBS 경영진에 대한 억측, 오해, 부당한 공격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원의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용 자체가 이미 다 알려진 내용들이죠. 이미 해명들이 됐고 그 절차도 있었고요. 그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7월에 감사원 국정운영을 지원한 대통령의 이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가뜩이나 이 감사원의 편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감사제도를 악용해서 오히려 이 본인들이 손을 봐줘야 되는 이런 기관들 표적을 삼아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는 게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KBS가 지금 감사원의 조직 개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첫 희생양 아닙니까? 그 감사원 내부 사정을 정확히 몰라서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의 이런 표적 감사 등등이
다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들어왔을 때 대잡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우리 정현주 사장 시절이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KBS 사장에 대해서 국민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정현주 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죠. 결국 무죄 판정을 받았지만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장 보시죠. 단순히 KBS뿐만이 아닙니다.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MBC도 이 PD수첩에 대해서 검찰이 체포,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구속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제작진들이 또 무죄 판정을 받죠. 지금도 이 MBC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작방송 주장을 하고, 지난번 그 그 대통령의, 외교 참사, 요 과정에서, 그리고 항의 방문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YTN도 마찬가지고요. 민영화 논의가 다시 또 뜬금없이 나왔거든요. 그것이 2008년 초에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되던 그런 어떤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감사원이 선두에 쓰고 있다. 선두에 쓰고 있고 네네, 1분 더 주시죠. 선두에 쓰고 있고, 그 상황에서 첫 번째 타겟이 바로 KBS가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2008년과 2022년이 마치 평행이론이 작동하는 것처럼, 이 똑같은 모양새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감사원 감사 이후에 정현주 사장 해임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다 폐지됐고요. 그리고 기자 PD, 양승동 PD도 파면이 됐고요. 윤도현 씨 하차하고 정한용 씨도 하차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KBS가 이런 아픈 역사를 다시 되풀이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중심을 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KBS의 독립성, 공공성, 신뢰성 지키는 게 KBS 예, 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어떤 생각합니다. 외압과 권력에도 KBS가 독립언론사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 사장님께서 그 의지를 또 그 중심을 또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